4장 독서를 재미없게 만드는 일들. 학습 만화도 읽으면 도움이 될까? 학습 만화는 그림이 가득 있고 인물의 대사가 간단해 읽기에 부담이 없어. 복잡하고 어려운 말이 나와도 대강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 덕분에 쉽게 재미를 느낄 수 있어. 그래서 책을 읽으라고 하면 꼭 학습 만화책을 집어드는 친구가 있어. 학습 만화도 책은 책이니까. 그렇다면 학습 만화 책도 많이 읽으면 머리가 좋아지는데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처음에 독서의 재미를 느끼기 위해 학습 만화를 읽는 것은 좋아. 하지만 계속 학습 만화만 찾고 다른 책을 보지 않게 되면 독서왕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단다. 그러니까 학습 만화는 그림책에서 이야기책으로 넘어가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책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 그러니 조금씩 학습 만화 보는 걸 줄이도록 노력해봐. 학습 만화를 일주일에 한 권 정도 읽었다면 2주일에 한 권 정도로 줄이는 걸 목표로 둬봐. 더 가능하면 한 달에 한 권까지 줄여보는 거야. 그러고 난 뒤에는 조금 긴 글이 들어간 이야기책 읽기에 도전해 보는 거야. 학습 만화 줄이기 계획. 나는 학습 만화를 한 달에 권으로 줄여 읽겠다. 스마트폰과 이야기책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넣어보세요. 책과 스마트폰의 공통점. 을 준다. 책과 스마트폰의 차이점. 답을 먼저 말하자면 1. 재미 2. 책 3. 스마트폰이야. 스마트폰을 볼 때에는 머리를 쓸 필요가 없어. 끊임없이 영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편하게 앉아 화면을 눈으로 보기만 하면 되잖아. 그렇게 스마트폰만 보다 보면 내가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 때문에 뇌는 잘하지 못해. 뇌는 쓰면 쓸수록 잘하는데 말이지. 책은 이와 반대야. 책은 읽을 때 머리를 계속 써야 해. 글자를 읽어 내려갈 때마다 장면 하나하나를 머릿속에 그려보게 되고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려 하지. 또 주인공들의 심정이 어떤지 헤아려야 해. 그러니 책을 읽으면 뇌는 계속 운동을 하게 되고 그 덕에 머리가 좋아지게 돼. 그런데 말이야, 스마트폰을 개발한 스티브 잡스의 취미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독서였어. 독서는 머리를 좋게 해줄 뿐만 아니라 상상력도 길러줘. 책의 장면을 계속 떠올리는 것, 그게 바로 상상력이야. 스티브 잡스는 독서를 통해 길러진 상상력을 활용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스마트폰이라는 기발한 상품을 세상에 내놓았지.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이 될 것이냐, 개발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는 독서를 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어.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재미가 없는 지식책도 읽어야 할까? 지식을 알려주는 책은 책을 읽는 목적에 따라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독서의 효과를 당장 보기 위해 또는 지식을 뽐내기 위해 책을 읽는다면 그만두는 게 좋아. 지식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잖아. 꼭 지식책을 읽어야 남들에게 의수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지식책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될까? 내가 관심이 있어 하고, 책에서 주는 정보가 재미있게 받아들여진다면 읽어도 돼. 만약 강아지에 관한 책이 있다고 치면 강아지를 더 알고 싶은 마음으로 읽는 건 괜찮아. 그러니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게 있다면 읽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애써서 읽지 않아도 좋아. 지식책이 재미없게 느껴진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 독서 습관만 들인다면 아무리 어려운 책도 언젠가 재미있어지는 순간이 오게 마련이고, 책의 재미를 느끼면 지식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거든. 그러니 억지로 지식책을 읽지는 마. 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읽어도 늦지 않으니까. 위인전은 꼭 읽어야 할까? 존경하는 분이 있니? 그럼 그분의 위인전을 읽어도 돼. 위인전에는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지혜와 꿈을 이루는 과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익해. 하지만 위인전 읽기는 그것보다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고 얻고가 중요해. 아무리 비싼 음식, 아무리 예쁜 옷이라도 나에게 맞지 않으면 다 소용없잖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의 이야기라도 내가 관심이 없으면 위인전을 읽는 건 힘든 일일 거야. 그러니 위인전도 관심이 없거나 재미가 없으면 잠시 덮어두자. 집에 위인 전집이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집이 꽂힌 책장을 보며 저 많은 책을 언제 다 읽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전집을 읽지 못해. 그것보다는 마음에 드는 책 딱 한 권만 골라보자는 마음을 가지는 게 좋아. 전집은 마음에 드는 딱 한 권만 발견해도 절반은 성공한 셈이거든. 이수신을 좋아해서 이수신에 관한 책을 읽었다면 이수신과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혹은 그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자연스레 관심이 갈 거야. 그럼 저절로 다른 위인전을 읽어보겠지? 그러니 위인전집에 절대 부담감을 가지지 마. 언젠가는 위인전집의 절반쯤은 읽게 될 날이 올 거야. 전집은 절반만 읽어도 충분히 많이 읽은 거란다. 그렇다면 고전은 읽어야 할까? 고전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읽힌 작품이야. 하지만 초등학생이 읽기엔 무리가 있어. 따지고 보면 고전은 어른들을 위한 책이거든. 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어른들의 대화에 끼는 것과 비슷해. 그러니 재미가 없고 따분하게만 느껴질 거야. 고전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읽어도 늦지 않아. 독후감은 써야 할까? 독후감을 쓰는 건 좋아. 책이 주는 감동을 더 오래 간직할 수 있고 생각도 훨씬 더 깊게 하도록 도와주지. 책 읽은 후에 느낌을 두고두고 기억해 둘 수도 있어. 하지만 독후감을 쓸 때 억지로 느낌을 짜내거나 지어내는 거라면 굳이 쓸 필요는 없어. 책을 재미있게 읽었다면 그걸로 충분해. 책을 읽는 목적은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니까. 억지로 쓰는 독후감은 독서의 즐거움을 빼앗아. 그것보다는 책을 읽는 데에만 집중하는 게 좋아. 독후감 숙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독후감은 다른 숙제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고 억지로 머리를 쥐어짤 수밖에. 독후감 숙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독후감 쓸 시간을 넉넉하게 마련해 두는 거야. 생각은 바로 떠오르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책을 읽은 직후에 쓰는 게 좋아. 그때가 가장 생각이 많이 떠오를 때거든. 좋아하는 책을 읽었다면 먼저 줄거리를 간단하게 정리해봐. 참, 줄거리를 모두 다뤄야 하는 건 아니야. 그 다음으로는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생각해봐.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었다면 어떻게 할지 상상해보는 거야. 마지막으로 책을 덮은 직후 떠오르는 느낌이나 생각을 정리해봐. 이 네 가지를 생각해서 독후감을 쓴다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